네티즌 사이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홍어. 역시 홍어들이네. 뭐 냄새 나는 애들이. 홍어다 홍어. 전라디어나 뭐 이러던데. 울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이중적이긴 한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감독 안소홍 씨는 얼마 전 홍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홍어와 지역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홍어라는 것이 사실은 매력적이거든요. 맛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홍어라는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비하의 대표 단어로 사용될 만큼 사연 많은 홍어의 이야기는 흑산도에서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올린 풍어가로 떠들썩한 흑산도 앞바다. 겨울바다를 누비고 살이 한껏 오른 홍어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양도 적고 코며 날개 그리고 꼬리까지. 날개살입니다. 홍어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고 홍어의 꼬리입니다. 어느 부위 하나 버릴 데 없이 다양한 매력을 품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홍어. 이게 홍어애입니다. 홍어애. 코끝을 톡 쏘게 하는 향과 알싸한 맛으로 홍어의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남도의 대표 별미에서 이제 전 국민의 입맛을 넘보는 홍어의 징한 매력. 처음에는 너무 강하고 이게 음식인가 싶어서 맛이 뭐 먹을 수가 없었는데 좀 독특한 향이 있고요. 그 향을 좀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홍어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다도해의 배들이 모두 모여드는 서남해안의 대표 항구 목포항. 이곳에 정박한 배들이 하나둘 생선을 팔면서 재래시장이 형성됐는데요. 이제는 100년의 역사를 품고 서해안 최대 수산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 된 남도의 멋이 있고 맛이 있는 도시 목포에 그 제대로 맛을 느껴보시려면 바로 이곳 동명동 어시장에 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꾸덕꾸덕 말린 생선부터 각종 수산물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터줏대감인 홍어가 가장 큰 위에 상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홍어입니다. 홍어 물결 보시죠. 전라도 속담에 날씨가 따뜻하면 굴비 생각, 또 추우면 홍어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찬바람 불수록 더욱 차진 맛을 자랑하는 홍어는 지금 그 맛이 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홍어빛깔처럼 항상 이렇게 보면 표정이 다들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홍어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근데 뭐니 해도 홍어를 찾는 손님들은 이게 국산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바코드에 달려 있습니다. 아, 딱 우리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만이 우리나라 홍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색깔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흑산 홍어하고 이 칠리 홍어하고 이 차이 좀 보세요. 얘가 흑산, 이게 수입. 이게 수입. 네. 아, 이렇게 틀리가 나요. 빛깔이 그러니까 불구스레한 게 훨씬 더 건강 의미가 있네요. 우리나라 것은 굉장히 찰지고 식감이 돼. 한번 먹어봐야지. 이 비싼 흑산 홍어를요? 한 점에 거의 얼마 하던데? 한 5,000원 꼴? 한 점에? 그럼
이게 바로 흑산홍어. 우리 피디님도. 불구스레한 흑산홍어. 야, 피디님도 한 점 해서. 아, 냅둬요. 이거 비싼 홍어는 나만 먹게. 여긴 실내홍어 줘요. 구경하는 분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리 오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리 오셔보세요. 와, 틀리죠? 찰지고 응. 달어. 달고 입 안에서 양이 더 많아져요. 수입홍어를 한번 와서 이것도 맛있거든요. 네. 수입홍어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으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홍어. 자, 피디님도 한번 아까 그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흑산 홍어하고 어떤 거에 차이 난가? 얘도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맛있죠. 맛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산 홍어는 입안에서 2배가 되는 것 같은? 네, 2배가 되고 점점 부르면서 이렇게 몇 점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흑산 홍어는요. 그러네요. 네. 이게 둘 다 맛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남도의 맛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면 흑산 홍어를 드셔보시는 게 숙성된 것 한번 맛보시면 숙성된 것도 기가 막히게 코를 팍 싸는 홍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끝없이 홍어의 향이 안에 빠지겠네. 또 어디 가세요 또? 숙성된 거와 싱싱한 거에 자, 이거 차이죠. 보면 이거는 색깔이 벌써 나 삭혔어요. 예, 이렇게 돼 안 있거든요. 이뻐요. 흑산 홍어는 벌써 향이 예. 저는요 감기가 올라가면요 이거 한 2점만 먹으면요 입 안이 확 하면서 감기가 거짓말처럼 없어요. 감기가 뚝 떨어져요? 피디님이 감기 걸렸어. 이리 와봐요. 빨리 감기 날게. 자, 그런데 수입홍어의 찰진 맛이 그 자기 싱싱한 표정 한번 맛과 찍어줘. 피디님 잠깐 이리 와봐요. 자, 표정 그 맛을 한번.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 진맛입니다. 삭혔는지의 표정을 방금 보셨죠. 그러나 몸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삭힐수록 감기 예방에도 좋고 벌써 향이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 향기 한 번만 맡아보세요. 예, 정말 좋습니다. 잡숴보세요. 네, 이거를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삭힌 홍어를. 삭히는 정도에 따라 특별한 맛을 내는 홍어. 홍어 대표 어물전이라 불리는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선 사람들의 식성에 따라 다양한 홍어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홍어는요, 톡 쏘는 맛과 알싸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홍어하면은 가장 먼저 전라도를 떠올릴 정도로 한 지역을 상징하는 음식도 드물 텐데요. 어떻게 홍어가 전라도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는지 홍어 안에 녹아있는 남도의 문화와 톡 쏘는 맛의 비결을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철, 신안 홍도에선 본격적인 홍어잡이가 시작됩니다. 그 옛날 흑산 인근을 에워싸던 홍어배들은 사라지고 지금 흑산도엔 배 7척, 홍도엔 단 한 척만이 남아 흑산 홍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지는 못하리라 아리아리라 세리사리라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끙끙끙 아라리가 남네. 이제 다 했습니다. 홍어잡이로 흥청거렸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홍어철이면 섬마을 안악들은 마디 굵은 손으로 어구를 손질하느라 몸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우리는 늙어갖고 저 노동일을 모두 안 쉬어줘요. 노동일을 그랬을게 할 수 없을게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일도 조금만 더 늙으면 이제 일도 못해. 이제 갈 때는 한 건데 뿐이요. 예전엔 낚싯줄에 미끼를 끼워 홍어를 잡았지만 요즘엔 미끼 없이 낚싯바늘만 걸어서 홍어를 잡는데요. 이게 바로 빈 낚시로 홍어를 잡는 걸락입니다. 다 밑에 끼어가지고 이 물었잖아, 물었어. 예. 낚은 예. 이 물어서 낚시에 물려가지고 잡은 홍해였고 지금 홍해는 이 미끼 없이 이 걸린 예.
이 낚시에 이렇게 낙사 자주 있잖아. 이렇게 하나 걸리면은 예. 이 큰 홍해가 몇 개씩 걸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죠. 도망가지를 못하지. 네. 다음날 새벽 매서운 한파에도 홍어잡이 배는 바다로 향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한 해 바다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홍어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녀석이 다니는 길목을 찾는 일. 오로지 감과 경험으로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예전에 홍어 흑산홍어 많이 잡을 때 이쪽 홍도 남서쪽 태도 서쪽 이쪽으로 주 어장이 형성이 됐었죠. 34도, 35분, 124도, 55분 이게 그 이도경도 좌표고요. 아니 정확한 그 부위 떨어진 위치. 또 그리고 이건 홍어 마릿수. 여기 같으면 홍어가 뭐 암놈이 5마리 올라오고 순놈이 7마리. 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주 잘 잡혔네요. 예. 암놈이 15마리, 순놈이 10마리. 그리고 저 수온을 체크하고요. 아, 그래요. 또 날짜, 음력 양력.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낚싯바늘을 풀기 시작합니다. 20개, 20바꾸. 20바꾸요? 예, 한 줄에 20바꾸. 두줄 나요, 두줄. 자리야, 홍어 걸리지 말고. 알았어? 바다에 낚시줄을 길게 던져놓으면 깊은 바닥을 헤엄쳐 다니는 홍어가 자연스레 바늘에 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녀석들만 올라올 뿐 바다는 쉽게 홍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법 묵직한 녀석이 걸렸다 했더니 겨울엔 구경하기 힘든 큼직한 민어가 떡하니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어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거 홍어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빈 낚싯바늘만 줄줄이 올라오던 그때 드디어 홍어가 등장합니다. 연달아 서너 마리씩 올라오지만 어째 달갑지 않은 표정. 돈 안 되는 수컷만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바로 암홍어. 그 중에서도 8kg 이상 되는 큰 놈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홍어 암컷하고 수컷은 모양새도 바로 차이가 나고요. 지금 보듯이 암컷은 이렇게 생겼는데 수컷은요 성기가 2개가 있어요. 성기가 여기 저 성기예요. 성기. 수컷은 아무리 커도 5kg, 6kg. 아무리 크게 커도 근데 암놈은 제일 큰 건 뭐 13kg, 14kg짜리, 19kg짜리도 있고 그래요. 19kg까지. 예. 이야기 듣기로 요걸 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암컷으로 팔았대요. 암컷이 훨씬 비싸고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만하면 홍어 거식이 그게 나온 것 같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붙어 있는 게. 붙어서 우리 안 좋으니까. 그러죠. 동지부터 잡히기 시작해 입춘이면 최고의 맛을 내는 홍어. 특히 암컷은 산란을 위해 살을 찌우는 데다 육질이 쫄깃쫄깃해 수컷에 비해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덕분에 암컷일수록
크면 클수록 상품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던가요? 싱싱한 암홍어가 춤을 추며 줄줄이 올라옵니다. 줄줄이 나오면 기분 좋아버리지. 하나씩 잡으려고 잠 못 자고 거의 힘이 있었는데 기분 좋아버리지. 약속이라도 한 듯 홍어들이 연신 배전으로 몰려드는데요. 유례없는 풍어를 맞은 어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떠날 줄 모릅니다. 이번엔 꽤 덩치가 큰 녀석. 지금 이게 몇 킬로 나옵니까? 12kg. 12킬로요? 12kg. 말 그대로 열 아들 부럽지 않은 귀한 딸내미입니다. 12kg 제일 상품입니다. 어쩌다 한두 마리씩 가요. 어쩌다가요? 예. 금쪽 같은 홍어들은 신선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바로바로 얼음으로 갈무리하는데요.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도 작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한 바다가 오늘따라 얌전한 데다 홍어까지 후하게 내어주니 밤낮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저 홍어가 걸려 있는데 늦게 뽑아버리면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고기 한 마리씩 걸린 거 뽑아내버려요. 그러면은 뭐 24시간 작업도 하시고 막 그러시겠네요.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기라도 해야죠. 그렇게 만선의 밤이 깊어갑니다.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홍어는 모두 흑산도 예리항으로 모여드는데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위판장이 따로 없어 부두에 홍어를 펼쳐놓고 위판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위판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새벽 6시 홍어가 도착하자마자 바빠지는 수협 직원들. 우선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 후 상처가 있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홍어는 배가 위로 오게 뒤집어 놓습니다. 분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바코드가 붙여지는데요. 위판 일자와 선주명, 무게, 성별 등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흑산 홍어만의 신분증입니다. 연간 10,000톤 이상 쏟아지는 수입산 홍어 속에서 흑산 홍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죠.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복코드가 지금 남바가 다 다르고 저희들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핸드스캔으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키로하고 성별 자체가 다 구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바코드가 안 붙어 있는 홍어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흑산 홍어지만은 회로서 드실 수 없는 홍어는 바코드를 부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나 작은 거, 좀 적은 홍어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 드디어 시작된 경매. 경매사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한데요. 수온, 기상 등 바다 사정에 따라 매일 잡히는 홍어의 양이 다른 만큼 가격의 편차도 크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홍어 가격이 상당히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전에 1,500마리 날 때하고 1,000마리 날 때하고 지금 현재 오늘 한 300마리 그 양에 따라 가지고 가격 등락은 상당히 있습니다. 흑산 홍어가 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난다 해도 전국 생산량에 점유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고가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맛이 그만치 뒷받침합니다. (8kg) 이상 나가는 1등급. 흑산도에서 1번치라고 부르는 최상품은 마리당 40만 원을 호가하는데요. 귀한 녀석답게 부위별로 맛과 등급이 또 한 번 나뉩니다. 참기름에 찍어 이가 아닌 혀로 뭉개 먹는다는 홍어 간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불리는 홍어의 산미는 1코, 2날개, 3꼬리. 전라도 말로 칼로 쪼사 먹는 꼬리는 3위. 오덕거리며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코가 바로 1인데요. 코 하나 먹으면 홍어를 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코. 찰진 살에 잔뼈가 잘근잘근 씹히는 날개는 2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부위가 바로 이 날개살입니다. 이것은 홍어의 물코, 우리 말로 해서 물코라고 해요. 홍어 코 부분, 물코. 여기는 날개살이라고 하거든요. 날개살. 이거 살 부분이 최고 많은데 이것이 전부 살로 되기 때문에 그 홍어 박스 선물용으로 해서 다 이걸로 채우죠. 꼬리살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건 육질이 단단하니 맛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 간인데 홍어 일명 예라고 그러죠. 예가 근데 아가미살인데 보다시피 아가미살이 홍어분에 최고 맛있는 살입니다. 아, 이게 최고 맛있는. 예. 구섬치라고도 불리는 홍어 아가미. 생선의 신선도를 판단할 만큼 부패가 제일 빠른 아가미는 흑산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육지 사람들은 무조건 삭혀 먹는다고 생각하는 홍어를 흑산도에서는 싱싱한 채로 먹기 때문이죠. 싱싱할 때 먹으면 맛이 좋다고. 싱싱할 때, 특히나 명절 때는 싱싱하게 먹고 또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그는 흑산도 홍어의 습성은 물론 요리법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약전 역시 흑산도 사람들처럼 홍어를 삭히지 않고 싱싱하게 먹었을까요? 정약전 선생도 홍어를 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발효된 홍어를 드신 게 아니라 싱싱한 상태의 홍어를 드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삭힌 홍어라든지 홍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셨다기보다는 싱싱한 막 잡은 이런 것으로 해 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어 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목포 종합수산시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홍어 손질하고 계시나 봐요. 예. 와, 이 냄새로 여기 홍어입니다. 그냥 금방 알겠네요. 예. 아. 흑산 홍어에서부터 수입산 홍어까지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하는 이곳에서는 주로 삭힌 홍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많이 이제 삭혀가지고 이제 맛이 알싸한 맛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숙성을 시키는 거죠. 저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숙성을 어떤 분은 그냥 머리가 뻥 뚫린 만큼 삭힌 걸 좋아하시고 예, 입천장이 이제 다 벗겨진다고 하죠. 세워진다고. 예. 입 천장이, 입 안에 천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훌떡 벗겨진 만큼 예. 삭힌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고 예.
어슷 썰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썰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썰고 싶어서 이미 장갑은 껴놓는데 잘 썰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거하고 다 이 정도 각도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벌써 힘있게. 힘있게. 예, 홍어가 뼈가 있으니까요. 사장님 되게 부드럽게 잘라지던데. 그래도 비슷해 사장님 거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썰렸네요. 이렇게 약간 어슷해서 예. 뼈가 있으니까 힘을 줘야 되고. 와, 됐어. 예. 아유, 잘 썰렸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겨울철 입맛 돋구는 홍어입니다. 근데 네. 너무 심각하게 톡 쏘지 않고 적당하게 맛있게 숙성된 거네요. 흔히 이렇게 홍어하면 이렇게 톡 쏘는 향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이 삭힌 홍어 생각하시지만 홍어의 주산지인 흑산도에서는 일부러 그 홍어를 이렇게 삭혀서 먹기보다는 각 잡은 홍어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즐기는데 그렇다면은 육지로 이렇게 건너와서 삭혀진 홍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을까요? 흑산도 바로 옆에 자리한 영산도를 보면 고려 말 흑산도 일대가 영산현이라 불렸던 지명이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흑산도와 백길로 15일 정도 떨어져 있던 나주 영산포 역시 영산포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의 흑산도가 이제 조선시대 때 영산현이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에 살던 사람들이 고려 말에 이제 외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내륙으로 피난 생활을 하러 이제 들어왔다가 또 다시 이제 섬으로 돌아갔다가 하는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데 그때 영산현의 사람들이 와서 일부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영산포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그 설이 이제 유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도 정책으로 섬을 떠났던 사람들은 고향에서 선어로 즐겨 먹던 홍어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물들을 옮겨왔는데요. 짧으면 3, 4일에서 길게는 보름이 넘게 걸리는 백길 탓에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그중 지독하게 냄새만 풍길 뿐 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홍어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홍어 삭히는 법을 터득하고 영산강 백길을 따라 홍어의 거리도 생기게 된 것이죠. 영산포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삭혀 발효를 잘 시켜 오래 해봐놨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원래 화한 놈을 좋아하더만 그런 게 이제 여우 사람들이 입에 맞춰야지 우리는 팔아먹은 게 신경을 써갖고 맞추지. 홍어거리에 털을 잡은 사람들 가운데 대를 이어 홍어 맛을 지켜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48년째 영산포에서 삭힌 홍어의 맛을 지켜온 김지순 씨. 그의 뒤를 이어 며느리 김환희 씨가 영산포에 털을 잡았습니다. 저는 홍어 지금도 못 먹거든요. 안도가 친정인데도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도는 하라가 많이 유명하니까. 근데 여기 시집 와서 처음 이제 애기 아빠랑 데이트할 때도 여기 막 내리는 순간 홍어 냄새 진동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익숙치 않은 홍어의 향과 맛. 환희 씨에겐 홍어 삭히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엄 속에 홍어를 넣고 삭혔던 옛 방식에서 지금은 항아리에 짚을 넣어 숙성시키는데요. 홍어의 수분과 결합하면서 열을 내는 볏짚은 홍어의 발효를 촉진시키고 또 육질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한 작업인 거죠.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딱 그 항아리나 뭐 이렇게 삭히시는 거 보시면 잠도 안 주무시고 딱 되면은 시간 되면 딱 나와서
온도 같은 게 뭐 덥다거나 뭐 춥다거나 하시면 진짜 그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어가. 그래서 막 주무시다가도 막 일어나셔갖고 넣고 막 그래요. 요 발효가 또 잘 못돼 감싸서 저녁에 잠도 못 자요. 가슴이 두근두근 오면 또 나와서 보고 또 다시 또 보고 들어가서 또 다시 또 나와보고 겁나 신경 쓰여요.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아니면 안 돼요. 48년 베테랑 지순 씨의 말처럼 아기 돌보듯 홍어 돌보기를 15일. 집이 있음으로써 홍어가 더 맛있게. 홍어 몸에 보관된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코끝을 톡 쏘는 맛이 탄생하는데요. 삭힌 홍어는 살균작용을 해 세균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예부터 잘 익은 홍어가 있는 잔치상에는 식중독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홍어는 그 피부로 그 요소를 배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로 오줌을 누는 거죠. 그 피부에 그 요소가 이렇게 꽉 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잘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요소가 암모니아 발효를 일으킵니다. 암모니아 발효를 일으키면 다른 균들이 붙지를 못해요. 상하지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뭐 몇 달이 가든 이렇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어가 잡히는 그 지역에서는 그냥 싱싱한 홍어를 먹게 되지만은 홍어가 잡히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남도만의 별미였던 홍어. 하지만 홍어의 독특한 맛과 뛰어난 영양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홍어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대량 생산을 통해 보다 쉽게 홍어 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나 홈쇼핑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량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죠. 이 홍어가 그 남도에 국한된 그 향토 음식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화된 음식이고요. 또 뭐 가끔가다는 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또 수출도 좀 되고 있는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남도만을 대표했던 요리에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코끝 차가워지면 생각나는 별미로 자리 잡은 홍어. 이제는 그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홍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문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흔히 지옥 같은 향에 천국 같은 맛을 낸다는 홍어. 소설가 황석영 씨는 홍어 맛을 무어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오감을 일깨워 흔들어 버리는 맛의 혁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우리 등산집이다. 와. 작아졌어. 요새. 오늘 왔나? 갑자기 사라져. 네, 처음 먹었습니다. 사이클만 들고 와요. 홍어 맛이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 먹지만은 톡 쏘는 이 기분,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팀장 맛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돼. 시기는 뭐 앞으로 표정 안 좋으신데요? 표정 냄새 때문에 냄새. 특히 성질이 차가운 홍어는 열이 많은 고혈압 환자에게 좋고 또 관절염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해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홍어 요리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찾는 것은 발효 삼합이라 불리는 홍탁 삼합. 암모니아로 삭힌 홍어와 유산균의 김치, 거기에 곡물로 발효시킨 막걸리까지. 처음에 썩은 생선인 줄 알고 이거 뭐 이런 걸
이런 게 먹는 건가 했는데 남들이 좋아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근데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저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가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향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입에 들어가서 싸한 맛, 코를 찌르는 맛, 그다음 넘겨서도 기침이 나오는 그 맛의 매력으로 먹고 있습니다. 단 한 곳도 버릴 데가 없는 알짜배기 생선, 홍어. 남도에선 보리싹을 넣은 홍어 애국을 먹어야만 봄 기운을 차린다 하는데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왜 반가운지 아시죠? 애간장이 타는 그 애 땜시. 홍어 애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옛날 홍어 애국을 즐겨 먹었던 보릿고개 시절. 섬 사람들에겐 지천에 널린 해초가, 또 무사람들에겐 보리싹이 귀한 구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독특하신 게 시래기를 그냥 넣는 게 아니야. 양념을 쪼물럭 해갖고. 원래 손맛이라게 갖고 된장하고 쓰레기하고 바락바락 주물러갖고 해야 맛이 트ub해갖고 맛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통역을 다시 해드리면 시래기에다가 양념을 된장을 넣어서 주물럭 해야만 간이 딱 배어갖고 간이 맛이 난다고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장이네. 지금 보면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네. 요 이제 홍어 얘만 이러면 눅눅한 게 뺐다고 이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어 사골 같이 홍어의 뼈 부분을 오래 삭혀도 흐물거리지 않을 부분을 넣어서 꼬리하고 더 진국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꼬리하고 이렇게 야. 이어서 옛날에는 이거 다 먹었거든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애국에다 많이 넣으면은 야, 탑해갖고 맛있고 육수가 훨씬 더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풋고추도 이렇게 풋고추도. 이렇게 풋고추도 이 얼큰하니 이렇게 맛있다. 우와. 홍어 애국은 한 끼가 어려웠던 보릿고개, 그 힘든 시절을 이기게 해준 향수 어린 음식인 거죠. 홍어 애국에는 보리가 최고예요. 보리가. 그러네. 야, 1년 12달은 이것을 홍어를 왜 못 끓이냐면 여름철에는 보리가 없어요. 이 보리가 없으니까 못 끓여. 못 끓여. 홍어 얘를 이렇게 요요. 보리순을 빽빽이 채우고 홍어살을 발라낸 껍질과 몇 토막의 뼈를 넣고 끓여낸 홍어 애국. 많은 사람들의 시린 속을 달래준 음식에서 지금은 남도의 손맛과 푸짐한 인심이 더해져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보리입니다. 제철 맞은 보리가 홍어 애국과 만납니다. 이렇게 팔을 끌어오를 때, 뜰 때, 보리끼리 엉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된장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셨잖아요. 이제 각종 어떤 냄새도 그게 아마 다 잡아주지 않았나 싶고 정말 개운하고 맛있어요. 짜잔! 지금 홍어의 대변신이 결과물로 나타났어요. 여기 딱 보면 홍어 애국. 이 홍어 애국은 제일 맛있는 것은 요 홍어에 매간장 녹인다는 홍어에 한번 드셔보세요. 부엌에서 국물 끓일 때 국물 맛은 이미 봤는데 차마 얘는 못 먹었어요. 아까워서. 네, 이거 보세요. 기운이 있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요. 정말 이제 홍어는 조금 더 쉽게 전국 각지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요리로 변신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도 문화에 깊숙이 자리한 이 홍어,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올릴 만큼 이 홍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리고 이 홍어는 빼고 창이고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 절대 없어, 버릴 것이. 절대 없어. 이렇게 한번 더 씻어서 보세요. 보리 항조차, 홍어의 항조차 곁들여서 먹으면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무안일로의 도장포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열린 건데요. 남도 잔치의 윷놀이와 함께 꼭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홍어인데요. 전라도 잔치에서 홍어가 빠지면 차린 것 없다 하고 타박을 받을 정도. 이런 막 따지는 싱싱. 오늘 잔치상에도 홍어 요리가 한가득입니다. 홍어 먹고 지금도 애국도 길에서 드리면 옛날 맛이로 정말 맛있다고 잘들 잡수고 그러십디다. 잔치 주인이 내놓은 홍어를 보고 상차림을 평가했던 남도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있는 잔치니 홍어를 보고 인심을 얻기도 또 잃기도 했었죠. 웃음 한가득 품고 홍어 한 입 가득 채우면 그만큼 흥겨운 잔치가 또 있을까요? 홍어는 남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특별한 음식인 거죠. 요거도 없으면 잔치를 이쪽은 할 수가 없어. 잔치하면은 홍어, 돼지고기 홍어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도 이 근처에는 계속 있어야 된다. 보통 그 혼례상이나 설날 차례상에 홍어가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혼례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하거든요. 농경기 때는 그 일이 바쁘니까 결혼을 못 하죠. 보통 그 무렵이 되면 홍어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흔한 생선이니까 혼례상에 올랐을 것이고요. 설날 무렵 되면 그때는 이제 홍어가 이제 많이 잡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잡히는 생선이니까 차례상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은 양반, 거기 계시오. 술한 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쉬웠던데 남도인들의 허기짐을 채워줬고 잔치상의 꽃으로 자리를 빛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한 홍어는 남도의 문화가 담긴 음식이 됐습니다. 이제 남도에 묵혀뒀던 홍어의 진득한 그 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홍어만의 주제가도 나올 정도로 홍어의 매력이 점차 세상에 한 발 나아갑니다. 마른 모 모양의 머리는 작고 주둥이 짧고 두 눈은 툭 튀어나왔고 등 색깔은 갈색 홍어 삭혀서 먹는 홍어 톡 쏘는 이마 끌리는 입맛 홍어는 외계인 같아요. 홍어는 발냄새 나지만 홍어는 소화가 잘 돼요. 홍어는 건강에 좋아요. 전라도에서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잔치나 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홍어를 먹죠. 요즘은 다 먹잖아요. 예, 서울 가도 다 있고 뭐 제가 제주도에서도 홍어를 봤고요.